이번엔 왕부지입니다. 왕부지의 주역 외전이라는 책을 하고자 합니다. 왕부지는 1619년에서 태어나서 92년인데 이때는 방이지와 마찬가지로 명말총초에 뛰어난 사상가입니다. 선산선생이라고 불립니다. 선상선생. 왕부지는 주자와 장제의 학문을 어려서부터 연구하였으며 명나라가 멸망하자 의병을 일으켜가지고 청나라에 대항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싸움에 패한 뒤 숱한 고초를 겪으면서 고향으로 돌아와 학문에 전념했습니다. 그는 청나라 시대의 변발을 죽을 때까지 하지 않으로서 고고한 자신의 지조를 지켰습니다. 왕부지는 주역학적으로 지금까지 모든 주역에서를 총합함으로써 사실상 중국 주역의 마지막 계승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역에 빛나는 4대 명저가 뭐냐 이렇게 할 때는 제일 첫 번째는 왕필의 주역주입니다. 왕필 필수도서죠. 왕필. 그 다음에 정의천 정의의 역전입니다. 역전. 그 다음에 주자본입니다. 그 다음에 왕부지의 주역 외전입니다. 그러니까 이 네 권을 책을 안 읽고서 혹은 네 권에 이렇게 뭐 이걸 안 해고 나서 주역을 얘기할 수 있을까? 저는 의심스럽습니다. 이 빛나는 명저 이거는 자기가 주역을 모르더라도 정말 한 권씩 책을 사서 이 주역을 공부한다고 하면 요즘에 공부 방식이라는 게 그래요. 여기저기 인터넷에서 찾아가지고 뭐 자료 다운받아서 공부한다는 등 아니면은 뭡니까? 아니면은 유튜브에서 이렇게 얘기 듣고 이렇게 하는 거 이 공부 방식으로 가가지고는 주역의 주자도 못 가요. 이게 지금 정통으로 가야 됩니다. 왕필, 정의천, 주자, 왕부지 이 네 사람은 최소한도 알아야 되는 거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나가기 앞서서 지난번에 저희가 그 방이지 방공수 할 때 선천역학과 선천하고 후천 얘기를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걸 가지고 이제 어떻게 구분하느냐 이 의문이 있는데 선천은 하도라 그러죠. 하도. 땅에서 이 어떤 그림, 하도 강가에서 그림이 나온 거고 낙서는 이게 뭐 이렇게 여기에 떨어졌다, 뭐 용마에 뭐 저기에 떨어졌다 이렇게 하는데 선천이라는 거는 숫자를 가지고 이걸 구분합니다. 그래서 선천은 보면은 여기 1이 있고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숫자가 들어가서 먹힌 것이 이게 선천도입니다. 선천도. 하도라고 그러죠. 하도. 자, 그럼 여기가 16인데 16은 이걸 가지고 이제 제가 지난주에 이걸 가지고 이제 점으로 이용한다고 하는데 1은 이제 16은 수로 배성을 하죠. 수로 하고 여기는 북쪽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7은 화. 그러니까 우리가 화다 그러면 27이죠. 이거는 남쪽이다. 38은 금이다. 이게 금. 서쪽이다. 49는 뭡니까? 이게 목이죠. 목. 동쪽이다. 50은 가운데 있는 토다 이렇게 배성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사실은 이제 이게 지금 일반 주역의 그 점괘에서는 이걸 가지고 점을 안 치는데 일반 사주팔자 볼 때 요즘에 사주팔자라든가 유사한 여러 가지 점괘를 볼 때는 다 이걸 가지고 봅니다. 이렇게 해서 이걸 가지고 이제 배송을 시켜서 자, 숫자를 가지고 이제
생일이 예를 들어서 2월 10일이다. 이 나오는 숫자 가지고 지금 이게 3S가 이 금이다. 아주 그게 어떻게 보면 참 초보스러운 그런 그런 저기 이거 점괘를 갖다가 그 3이다 이거 3요. 그러니까 당신은 금의 배속이 됐으니까 금이라는 건 칼 아니에요 칼. 잘 풀리면 검사, 못 풀리면 셰프 이런 거 아닙니까 지금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과연 이게 상철학의 그걸 가지고 지금 사주팔자에서 점으로 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일반인들이 볼 때는 하도 낙서가 그 사용 범위가 이거밖에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사용하는 것이고, 자, 그러면 낙서는 뭡니까? 낙서는, 자, 낙서는 우리가 숫자를 배송을 시키는데, 자, 1, 2, 3, 4, 5, 6, 7, 8, 9 이렇게 배송을 시킵니다. 그러면 요게 4, 9, 2가 합치면 15가 되죠. 3, 5, 7이 합치면 15가 되죠. 이거는 뭡니까? 5, 4, 6, 186이니까 이것도 15가 되죠. 그래서 이거 전부 15입니다. 15. 이렇게 해도 15고 저렇게 해도 15고 해서 이게 전부 똑같은데 이걸 가지고 이제 문제 푸는 이게 점치는 게 이제 구성점입니다. 구성점이 많죠. 이게 지금 요 순서대로 해서 이게 변화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여기가 2가 왔다고 해볼까요? 우리가 2가 여기가 2가 왔으면 여기가 3이 오고 4가 오고 5가 오고 6이 오고 7이 오고 8이 오고 하나 밀려나죠. 9가 오고 1이 오고 이렇게 밀려나는 겁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 숫자를 뽑아내서 이 숫자를 가지고 뭐 3, 5, 7은 뭐 어떻다 2, 6, 8은 뭐가 어떻다 이런 식으로 해서 점을 치는 게 구성점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현재 이 쓰임용도 자체 우리가 하도낙서의 뭐 쓰임용도 자체는 사주나 팔자 혹은 점 육효점이라든가 이런 구성점 이런 거를 갖다가 끌어내는데 사용되고 있지 진짜로 그 주역을 해석하고 하는데 사용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중요성이 지금 현대 주역의 의리학 입장에서는 많이 사라져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 선천도 이거 그러니까 이게 선천이고 부천입니다. 그래서 선천은 다 합치면 55고 이거는 15, 15, 15니까 다 합치면 45입니다. 숫자가 많은 게 선천이고 숫자가 적은 게 부천입니다. 요거는 선천이니까 복기씨가 만든 괴고 이거는 부천이니까 문왕때 일입니다. 그래서 55, 45 선천이 55, 45는 부천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고 혹시나 보시면 숫자 합쳐서 45면은 후천이고 55면은 선천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왕부지 계속 들어가겠습니다. 왕부지입니다. 왕부지는 명나라 이전의 상학과 장제의 기학을 전승하고 정의 주자학설을 약간 수정했으며 심학을 비판하였고 성의 역학과 하락 악파의 격렬한 연대행을 통해서 기본론의 체계를 완성했습니다. 이분은 지금 여기 저기 여기 다 돌아다니면서 지금 다 건드린 거예요. 이제 지금 그래서 여기를 그 뭐죠 그 주역의 완성자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왕부지는 27세 때부터 주역을 공부하는 데 뜻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29세 때 청나라 군대를 피해서 산사로 피난 가 있는 동안에 주역 공부를 계속한 거죠. 그래서 36세에 주역 외전의 저술에 착수하고 그로부터
약 20년이 지난 57세에 주역 대상회를 완성하였습니다. 주역 외전의 그 전집이죠. 완성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런 얘기입니다. 그 주역 외전 쓰면서 나라를 잃어버린 외로운 신하로서, 나라를 잃어버린 외로운 신하로서 오랑캐인 청나라에 의해 더럽혀진 땅에 이 한 몸을 붙이고 있으니 뜻이 있더라도 함께 도모할 리가 없고 어떤 사업이 있더라도 넓힐 수가 없다. 그래서 오직 주역의 도만을 자나깨나 가슴에 끌어안고 있지 않았으며 미리 헤아려 보기 어려운 것들도 감히 가벼이 입에 올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왕부지는 평생 주역입니다. 그 저술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주역 외전, 주역 내전, 주역 대상의 장자 정몽주 이렇게 장자 정몽에 대해서 줄을 단 거죠. 장자 정몽주. 왕부지는 역대 주역의 대가에 대해서 매우 날카로운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왕필에 대해서는 노자와 장자의 허무의 뜻의 근본을 둔 것이어서 도에 어긋나다. 특히 망상구의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식의 소동파죠. 동파역전에 대해서는 불교와 노장에 들락거리면서 그 폐단이 왕필과 비슷하지만 사이사이에 그것을 끌어들여 말로써 이치를 다루었으니 어느 정도 합당한 면은 있다. 이제 소동파는 이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소동파의 동파역전도 우리나라에 번역이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자, 정의역전에 대한 비판입니다. 정의역전은 순전히 리와 사만을 다루었는데 진실로 주역의 위대한 쓰임이 행해지고 있다고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높이 평가하는데 신묘함이 없다는 것이 신묘함. 장제에 대해서는 간략하지만 상과 말을 잊지 않고 깨끗하고 정미한 오묘함이 더욱 넓어졌다고 장제 횡거 역설 극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주돈이의 통소에 대해서는 깊은 이치는 진실하고 지극하다. 다만 그 말이 너무 축약되어 있어 전체 주역의 일관된 논지로 관통하지 못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주역의 주역 본의에 대해서 극도로 비판하고 있습니다. 극도로. 이게 지금 근데 왜 비판을 하냐면 주자가 주역은 점치는 책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주자가 주역을 일개 점치는 책으로 봄으로써 주역의 시초점은 물론 동전점이나 단첨점과 같은 비천한 술수로 빗대 논하게 되었으나 주자는 개의치 않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자, 주역의 역학 특징입니다. 특징. 왕부지의 특징은 역시 점치는 것으로 뭔가에 대한 비판이죠. 그래서 주자가 주역을 점치는 책으로 본 것에 대한 비판으로 점학일치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점학일치란 점과 학은 점술과 학문은 동일한 이치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왕부지는 주역을 지은 내성인이 모두 동일한 원리에 따랐다는 것입니다. 동일한 원리란 모두 하늘과 사람의 이치를 말하고 있는 점입니다. 그래서 왕부지는 점치는 법, 궤효상, 개효사 및 역전의 글귀 등을 풀이할 때 모두 천인성명의 학문의 수준에서 드러내어 밝혀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공자가 논어에서 점을 치지 말아야 할 뿐이다라고 한 일에 왕필과 정의와 왕부지가 이를 이어받은 형상입니다. 자, 왕부지는 화든 복이든 모두 자기가 스스로 초래한 것이 아닌 것이 없다. 자기가 스스로 초래했다는 거죠. 화든 복이든. 비록 지금의 처지가 불행하다 할지라도 거기에는 본디 따르고 받아들일 만한 명이 있다. 그러므로 막 싹트는 기미에서 연구하고 그 음미함을 천천히 살피며 작을 적에 삼가고 음미할 적에 신중히 하며 가오를 고쳐 선으로 나간다면 군자가 제 스스로 닦은 실제적인 공이 계효사에 갖추어 드러나 있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주장은 주역점이
개인의 화복을 점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로 하여금 의리를 환히 깨닫고 의로움과 이로움을 분별하여 과오를 고치고 선으로 옮겨가도록 가르침으로써 도덕적으로 완전 무결한 사람을 만드는 것이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주역점이라는 것이 개인의 화복을 점치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로 하여금 의리를 환히 깨닫고 외로움과 의로움과 이로움을 분별하며 과오를 고치고 선으로 옮겨가도록 가르침으로써 도덕적으로 완전 무결한 사람을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점학일치로 군자가 도모함을 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왕부지는 선학들이 주에 사용하였던 궤변설, 이게 지금 주역의 해석 방법입니다. 치의설, 궤변설은 이제 궤가 변하는 거 아시죠? 궤변설. 치의설은 의를 갖는 거고, 치상설은 상을 중요시하는 거고, 당의설은 이제 내가 있어야 될 자리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게 원래 음양에서 이 세 개는 양자리에 있고 음자리에 있어야 되는 게 양이 됐죠. 그러니까 당이설은 양이면 양이고 중이설이라는 건 요 가운데 중자리요. 가운데 이요하고 오요가 중요하다. 승승설은 여기에 이게 이제 하나씩 올라가는 거죠. 예. 양이 하나씩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복계, 림계, 택계 뭐 이렇게 올라가죠. 상응설, 상부설, 착종설, 양체설, 중사요 위주설, 효유진태설, 왕필의 일요 위주설 등을 복합적으로 활용해서 주역의 계설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선학들이 사용한 모든 주역의 이론을 해석 방법을 왕부지는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대신 뭡니까? 이 점에서 쓰이는 오행설하고 납갑설. 납갑설은 제가 아까 설명했듯이 여기에다가 자축인묘진사음을 붙이는 거죠. 괴기설, 선천설, 후천설 이것 다 배격하고 있는 겁니다. 선천설 다 점으로 쓰이고 있는 거는 배격하는 거죠. 이렇게. 자, 괴에 있어서 건곤의 중요성을 부각시켜 건곤병설을 주장합니다. 건계, 공계의 두께가 바로 6개의 자식계의 본원이기 때문입니다. 연산력은 간을 척계로 하고 기잔력을 곤을 척계로 하는 것과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왕부지는 기철학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그는 괴의 획으로부터 출발해서 길과 흉, 득과 실, 음양과 변역의 리 등이 괴상 속에 들어있다고 믿기 때문에 철학에서도 도와 기의 관계에 대해서 천하에는 오직 기뿐이다. 천하에는 오직 기뿐이다. 이게 장제의 철학을 받은 것 같지 않습니까? 장제의 기철학을 받아서 장제를 아주 극찬을 하고 있어요. 왕부지가. 그래서 장제 정몽주까지 썼습니다. 장제 정몽주. 즉 기가 화하여 만물이 되는 데서 법칙으로 작동하는 도는 형을 지닌 기를 통해서만 비로소 그 본성이 드러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는 죽지 않고 도는 빈껍데기로 생기지 않는다고 하여 장제의 기철학을 완성하였다. 이 장제를 최종적으로 완성을 합니다. 기철학. 그래서 그동안에 주자의 리철학, 리본론, 리철학에서 왕부지가 기철학으로 옮겨온 겁니다. 중국 철학을. 그래서 이 왕부지의 중요성이 굉장히 크다. 그래서 기회가 되면 왕부지의 주역 외전 한번, 우리나라 이게 번역이 몇 년 전에 됐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번역본을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한문은 외울 필요가 없습니다. 한문은 읽을 필요가 없어요. 한문을 한다고 철학이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철학의 강자가 어디입니까 지금? 영성의 강자가 인도죠. 인도의 산스크리트어 있잖아요. 이렇게 샬라샬라. 이거 배워야지 인도 철학 공부합니까? 아닙니다. 이거 번역 다 돼 있어요. 지금 우리 인도의 철학이라는 게 우파니샤드라는 경전이 있잖아요. 우파니샤드 경전 이거 다 번역이 다 돼 있잖아요. 이 경전 이게 뭐 그쪽에서 얘기하는 거 시바 신이라고 하나요? 뭐라고 하나요? 이게 다 병전이 돼 있고 옛날 불경도 산스크리어로 다 나와 있어요. 근데 이걸 배워야 됩니까? 아니에요. 이거 배워서 뭐해요? 그 내용만 알면 되지. 이게 지금 우리가 주역 공부하면서 자꾸만 이게 상철하게 빠져가지고 주역에 예를 들어서 잠룡무령 이게 저기 그 공계 초구의 그 계산인데 잠룡무령 이렇게 갖고 이거 쓸 줄 아는 거랑 아니 그냥 잠겨있는 용은 사용하지 않는다. 잠겨있는 용은 사용하지 않는다. 이게 뭐 똑같잖아요. 이 한자 배워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게 저 순수하게 주역도 한글 주역이 나와야 돼요. 논어도 있잖아요. 논어도 예를 들어서 논어 같은 거 볼까요? 논어 처음이 뭡니까? 하기 편에 뭐 하기 시습지 불력 여로와라 그러면 굉장히 대단한 것 같죠. 근데 이걸 한글로 번역해봐요. 배우고 때때로 익히면 즐겁지 아니한가? 이거 초등학생 수준이에요. 완전히. 그렇다면 지금 초등학생들도 배우고 익히면 즐겁지 아니한가? 이거 뭐 이해 못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걸 한자로 해놔가지고 이걸 이해하기 어렵게 만들고 뭐 논어는 뭐 나이가 들어서 보는 건가요? 그게 아니란 얘기예요. 지금 우리나라 이거 지금 고쳐야 됩니다. 이거 안 고치니까 전부 뭐 한자 조금 아는 사람이 와서 뭐 한자 써놓고 말이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이거 한글로 다 보셔야 돼. 한글로. 자, 제가 그 여태까지 그 주요한 주역에 진짜 그 주역 학자들에 대해 설명을 했는데 제가 여러 가지 봅니까? 봐요. 왕필의 주역주라는 책이 있죠. 정의의 역전, 주자의 주역본이 왕부지의 주역 내전, 외전이 주역 내전이죠. 역사상 빛나는 4대 주역서입니다. 역사상 빛나는 4대 주역서. 이거를 읽는 것을 자신의 포부로 삼고 주역 공부를 시작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뭐 여기저기서 어떤 사람이 개 설명해 놓은 거 그 사람이 맞다는 보장이 없어요. 지금 그 사람이 맞다고 하려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봐야 되거든요. 정의가 그렇게 했는지, 주자가 그렇게 했는지, 왕필이 그렇게 했는지, 왕부지가 그렇게 했는지 보고 나서 비교를 해봐가지고 그래야지 자기 판단이 쓰는 거예요. 이걸 다 생략을 하고 한자를 해석하는 사람이 잠룡무령이다 라고 했을 때 그것이 의미가 없다는 거죠. 주역 공부는 이렇게 직접 한문을 아니고 번역본을 보면 됩니다. 번역본을 이렇게 보면 이것도 맞죠. 번역본을 보면은 빨리 읽을 수가 있어요. 한문 보면 안 됩니다. 주역 공부 잘하려면은 한문 보면 안 되고 이게 나중에 읽다 보면 이제 한문이 생각날 수가 있어요. 그럼 그때 가서 조금씩 보면 됩니다. 자, 지금까지 주역을 최종 정리한 명나라 말 원나라 초의 왕부지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고 다음 시간부터는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